자, 드디어 이제 소음인에서 소양인으로 넘어갑니다. 소양인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개념 잡기가 소음인은 그래도 좀 쉬웠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소양인은 개념 잡기가 어려워요. 소양인은 막 열증으로 막 모든 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자, 오늘은 소양인의 표한병, 그 중에 소양병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상한론의 육경변증 또는 육조병증을 보면은 태양병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태양병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양병, 그 다음에 양명병이라고 하죠. 양명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양병이 있는데, 이 태양병과 양명병은 소음인도 있었고, 이 병하고 이 사람하고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죠. 자, 소음인도 있었고, 소음인이 제일 많았죠. 소음인도 있었고, 소양인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태음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소양병은 소양인이 있다, 소양인 위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양인을 하잖아요. 소양인. 소양인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룬다고요. 이렇게 다룬다고. 그러니까 태양병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태양병부터 소양병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상한론의 육조변증 중에서 이런 부분이 전부 소양인에 해당하는 거다. 소양인의 병이 그쪽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태양 창풍증부터 좀 다뤄야 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양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저 부록이 있어요. 3페이지쯤에 2페이지 후반에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의원론 할 때 잠깐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인이 표병과 이병 이런 걸 가지고 쭉 이제 병을 나눴는데, 동무가 그게 구본에 있는 거하고 신본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소음인을 보면은 소음인 우리가 했던 거 보죠. 익숙한 거. 소음인에 어떤 걸 했었냐면은 신수열부터 했죠. 신이 열을 받아서 그래서 표에 열증이 생겼어요. 표에 신수열 표열병이에요. 신수열 표열병을 우리가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위가 뭐요? 한을 받죠. 한을 받아서 이제는 이에 한이 생긴 거예요. 이한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표병이죠. 표병이고 이거는 이병이죠. 이병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신본의 내용이에요. 신본의 내용입니다. 근데 구본의 내용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신본은 주로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은 표, 리,
병을 나눌 때 표와 리로 나눴죠. 그리고 더불어서 뭘 했냐면은 한열을 집어넣었어요. 표리 한열을 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신본을 하다 보니까는 야, 표와 리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 열과 한이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와 주는 게 병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더라 해서 이걸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구본에서는 뭘 가지고 하냐면은 표리 한열 가지고 하지 않고 표와 리는 맞아요. 그런데 구본에서는 배 쪽이냐 등 쪽이냐 복배 그 다음에 표리를 가지고 했어요. 복배 표리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소음인은 구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소음인이 약한 쪽이 어디예요? 소음인은 우리가 4등분으로 나누잖아요. 몸을 맨 위에 부분,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 바로 그 3번째 부분, 4번째 부분. 이렇게 머리가 있고, 코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배꼽이 있고, 이거를 이 어깨 부분하고, 그 다음에 흉격 부분하고, 이 허리 부분, 그 아래 방광 부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앞면과 뒷면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눴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 앞부분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거는 위완이라고 했어요. 위완. 그리고 이 뒷부분은 뇌추라고 했어요. 잘 생소하죠? 뇌추. 이 어깨 위쪽으로 이 부분. 뇌추라고 했고, 이 아랫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위예요, 위. 그러니까 앞쪽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부 중에 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 위가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에는 여가 있어요, 여. 등골뼈 여 있죠? 여, 등골뼈. 여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위아래에는 소장이 있어요.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에는 요추가 있어요, 요척. 요척. 척추할 때 요척이 있고,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대장이 있죠? 대장.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해요, 이걸? 엉덩이를 방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방광은, 동무가 얘기하는 방광은 이 앞에 오줌보 방광이 아니라 엉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본에서는 이름을 복배표리, 복배, 그리고 표리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구본에서는 무슨 내용이 되냐면은, 이거는 외감이다. 일단 외감이다. 외감인데 소음인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소음인은 이쪽이 제일 세죠. 소음인이 가장 약한 부분은 이쪽이라고요. 이쪽. 그러니까는 외감인데 여의 병이 든 거다. 여의 병이 든 거다. 그래서 여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감 여병이다. 원래 구본의 이름은 여기였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복배에 대한 나오고, 그 다음에 표리에 대한 부분은 이걸로 이게 표현을 해줬다. 그 다음에 이 병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거는 내촉이라고 그랬어요. 내촉. 내촉이라고 했고, 이거는 이 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복배표리니까는 위가 들어가는 거죠. 위. 소음이 가장 약한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게 먼저 이제 표병으로 나갔고, 이 병은 이제 위가 들어가는 거죠. 위병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근데 이 복배표리 가지고는 병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한열을 도입을 한 게 신본에서 한열을 도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그 표와 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부분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없어. 이게 그냥 되게 병은 내 약한 쪽에서 생기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병증, 표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한 장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도 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음이는 신이 강하잖아요. 신이 열을 받아갖고 표병이 생기고 약한 장부도 같이 들어와요. 위가 한을 받으니까는 이 병이 생긴다. 이렇게 해 나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동의수세보험 사상인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침쪽으로 해 나가는 게 팔체질이거든요. 팔체질. 팔체질로 가게 되면은, 팔체질은 어떤 부분이 명시가 되냐면은 병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요. 병근. 자, 어떤 체질에 어떤 병이 있는데 이게 이 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장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줘요. 소음인하고 정반대되는 체질은 뭐예요? 소양인이에요. 그죠? 소양인입니다. 소음인은 신이 크고 비가 작고, 소양인은 비가 크고 신이 작아요. 정반대잖아요. 자, 이런 소음인과 소양인의 병근은 똑같아요. 그래서 병근은 신과 위라고요. 신과 위. 소음인은 신이 강하고 위가 약해서 문제고, 소양인은 위가 강하고 신이 약해서 문제고, 병근이. 근데 유행에도 우리가 소음인을 배워보니까는 여기에 신이 나오고 위가 나오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었을 거라요. 권도원 선생이. 그래서 병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쭉 가서 태음인하고 태양인하고 정반대죠. 태음인은 뭐가 커요? 뭐가 세요? 간이 세요, 간이. 그리고 뭐가? 폐가 약해. 간이 세고 폐가 약해. 태양은 폐가 세고 간이 약해요. 정반대라고요. 둘이가 정반대. 이때 병인은 뭐냐? 간하고 폐가 아니고 대장이에요. 대장. 여기서는 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소음인의 이 엉덩이에 대한 부로서 대장이 나오는데 폐의 표리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사실은 폐와 관련 지어서 부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나중에 팔체질로 가게 되면. 대장이 제자리를 찾아와. 이거는 위치를 가지고 나눠버렸지만은 팔체질로 가면은 이 오장육부의 표리 관계가 이제 다시 짝을 맺어요. 그래서 사실은 간과 이 대장, 폐의 부. 얘도 아까죠. 얘도 비의 부잖아요. 신과 비의 부. 얘도 간과 폐가 아니라 폐의 부. 이렇게 병근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폐의 부를 동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위완이라고 했어요. 위완이라고. 위완. 그래서 위완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 보면은 거기에 그 부록 쪽에 보면은
태음인 쪽에 보면은 외감 뇌축병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뇌촉 위안병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팔체질로 가게 되면은 적절하게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가게 되는데, 태양인은 신본에서 바뀌지가 않아요. 얘는 동무가 태양인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삶이 힘들어서. 지금 하는 것도 저기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제목을 안 바꿨을 뿐이지, 제목을 바꿨으면 아마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바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자, 소음인은 강한 장부와 약한 장부를 가지고 표병과 입병이 나오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소양인 가가지고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제목을 보시면은 태음태양인은 뭐 지금 언급하지 말고요. 소양인은 우리가 지금 현재 표병은 비가 한을 받는데요. 비수한 해가지고 표에 한증이 생긴다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게 되면은 위가 다시 나와요. 위수 열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의 안에 열이 생겨요. 자,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아니, 이거는, 자, 소음인은 강한 것과 약한 게 나와서 각각의 표병과 입병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소양인도 강한 것과 약한 게 나와서 표병과 입병을 설명하는 게 맞죠? 그런데 비와 위가 같이 나와서, 비와 위는 소양인에서 강한 장과 부라고요. 비가 한을 받는다. 이건 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양인이. 그래서 동무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이것이 비가 아니라 신이 한을 받아서 어떻게 갈 거다, 이렇게 고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음인과 소양인의 우리 팔체질 쪽에 보면은 병근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단지 강하고 약한 것만 있어요. 그게 신과 위예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것도 신과 위 나왔듯이 이것도 신과 위 이렇게 나와서 서로 강과 약, 한과 열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이게 강한 장부만 두 개가 나와가서 이게 한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이게 열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하는 걸로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서론으로 이걸 꺼냈습니다. 이거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소양인의 병입니다. 소양인은 비가 크고 신이 작아요. 비라고 하는 것이 대표하는 건 뭐냐면은 속, 우리가 이라고 이가 뭐예요? 이는 전부 소화기계에 나오는 거예요. 소화기계를 얘기하는 게 이라는 표현으로, 속 리자가 전부 소화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화기계는 비와 위가 대표하는 거잖아요. 비와 위가 사실 소화기계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게 소양인은 강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신과 여기는 뭐 대장이라고 여기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약하다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든 비대 신소한 소양인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소양인. 장준경이 육경변증에서 얘기한 것 중에 소양인과 관련된 것이 뭐냐? 우선 태양병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태양병에서 소양인과 관련된 것을 동무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란 얘기죠. 자, 우선 맥이 북인에
북인하다는 건 뭐예요? 한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한이 막 들어왔어요. 태양병이니까 당연히. 이제 막 한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한 발열이 있어요. 이게 태양병의 시작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있는 거고. 발열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생기냐면은 몸이 아파요. 신통이 있어요.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신통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땀은 안 나는데 번조증이 있어요. 번조증. 속이 답답하면서 조바심이 생기는 속이 깝깝하고 조바심이 생기는 번조증이 있어요. 열이 가슴에 꽉 차 있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소양인에 해당이 되는구나. 근데 장준경이가 얘기할 때는 이걸 소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태양 상풍증에 조금 더 병이 심해졌을 때로 장준경은 생각을 했지만 동무는 이런 거는 소양인의 감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장준경은 이런 거 구분 없이 이럴 때는 뭘 쓰면 되냐면은 대청룡탕을 써. 이게 푸를청이에요. 대청룡탕을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감기에다가 신통이 있고 땀이 안 나오면서 번조증이 있으면 대청룡탕을 써라 라고 얘기를 장준경은 했어요. 이거를 동문은 보고 이건 소양인의 감기의 증상이다. 대청룡탕을 쓰라고 했구나. 근데 대청룡탕 가지고 될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어가게 되죠. 어떻든 대청룡탕이 나왔으니까 그게 뭔지는 봐야 되니까 우리 3페이지 대청룡탕을 한번 보시죠. 이건 장준경이 여기에 청룡 이거는 우리 그 좌청룡 우백호 할 때 그거예요. 그냥 대청룡. 그리고 나중에 백호탕도 나와요. 네, 다 감기에 쓰는 거예요. 감기, 상안에 쓰는 것들이죠. 자, 하여튼 대청룡탕의 주약이 뭐냐면은 석고예요, 석고. 석고를 주약으로 쓰잖아요. 석고는 그 속에 있는 열을 내리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약이 석고입니다. 그 아래에 본초, 맨 아랫부분에 그 본초라고 나와 있죠. 석고 가보죠. 석고. 대한하다도 있어요. 아주 차다. 그 다음에 사위화. 위화를 내려주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갈증이 생기고 두통이 있고 이럴 때 해기하는 데 좋다. 해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기한다는 얘기는 우리 그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오한이 있거나 할 때 땀을 살짝 내주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석고가 그런 약이다. 석고가 차가운 약이라고 하는데 땀을 살짝 내줄 수가 있냐? 그런데 석고는 소양인한테 작용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양인한테 땀을 내기 위해서는 석고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땀을 살짝 내주면서 소양인의 문제를 이렇게 해기시켜줘서 해결을 해주는 역할로서 석고를 쓴다는 거예요. 그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마황, 계지, 행인, 감초, 그 다음에 강삼, 이조, 조이. 이거는 마왕탕의 얘기예요. 마왕탕. 그 아래 마왕탕 있죠? 태음인 가면은 나오는 거. 태음인의 감기약이 뭐예요? 마왕탕이죠. 마왕탕에 보면은 마왕, 세돈, 계지, 두돈, 감초, 행인, 생강, 대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냐면 대청룡탕은 뭐예요? 석고를 주약으로 쓰고 마왕탕을 섞은 거예요. 감기약인데 석고를 해서 열이 심한 것을 확 내려주고자 하는데 쓰인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썼다? 소양인 감기에 쓴다. 그런 얘기죠. 소양인 감기에 그렇게 쓴다 얘기입니다. 이게 부가적인 얘기인데 거기에 책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상한론을 분석을 해보고 상한론 보니까 상한에 약 3개면 되더라. 첫 번째 계지탕,
계지탕. 두 번째, 마왕탕. 세 번째, 대청룡탕. 대청룡탕. 이 세 개면 되고, 이거만 가지고 전부 감기가 상한이 해결되더라. 이거는 딱 상한이 생겼을 때. 이거 가지고 잘못 치료하고 병이 깊어지고 이상하게 바뀌고 해서 무수하게 많은 약들이 나왔지. 제대로 알고 처방을 할 때는 이 세 개의 약이면 되더라. 라고 손사막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 우리가 다루는 것들 소시오탕도 나오고 여러 개 백호탕도 나오고 쫙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뭔가 제대로 초기 대응을 못해서 나온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지 제대로 처음에 대응하는 것은 이 세 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손사막은 얘기했다고 해요.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게이지탕은 누구 감기? 소음인의 감기. 소음인의 감기. 마왕탕은 태음인의 감기. 대청룡탕은 소양인의 감기. 태양인은 빠져요. 태양인은 이런 거가 상관이 없어. 태양인은 좀 특이해.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럴 만큼 대청룡탕은 소양인의 감기에 옛날부터 써왔던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소양인의 감기의 특징, 이 불안출하면서 번조증이 있어. 가슴에 열이 꽉 차면서 이렇게 가는 열증으로 급격하게 이동해 가는 그런 소양인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양인은 속이 더운 사람이니까. 문제만 생기면 속부터 뜨거워져요. 병이 자기 조절을 잘 못하면, 그러니까 소양인의 신체가 자기 조절을 못하면은 속도 뜨거워져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파생을 시키는 게 소양인의 특징이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청룡탕 이제 배우셨죠? 자, 동무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야, 대청룡탕, 그래. 자, 지금 병이 어떤 병이에요? 태양병이에요. 태양병, 이제 감기 걸렸어요. 근데 동무는, 야, 이거는, 이 태양병은 어떤 거냐면은, 소양인병이다. 소양빈이 비가 뭘 받아서 한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소양인병이다. 표한병이다. 표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표병이다. 그 비가 한을 받을 때. 이거는 뭐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여튼 동문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이거는 약을 어떤 걸 써야 되냐면은 대청룡탕으로는 어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탄을 합니다. 아, 대청룡탕 밖에 못 썼어. 얼마나 이런 병에 걸려서 고생한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한탄을 해요. 한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뭘 써야 하냐면은 형방. 형방은 형계와 방풍을 뜻합니다. 형방, 폐독산을 써야 한다. 형방, 폐독산. 폐독산인데 거기에 형계와 방풍이 들어가는 폐독산을 써야 한다. 야, 대청룡탕 가지고는 어림이 없다. 라고 동문은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형방 폐독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거는 신정방에 있겠죠. 신정방에 형방 폐독산이, 아이고. 5페이지. 5페이지. 네. 동무가 하는 형방폐독산 한번 쭉 써보죠. 형방폐독산 나왔으니까. 자, 이건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지금까지 보던 그 소음인에서 다루던 그런 약재들하고도 전혀 달라요. 약재들하고 다르고 또 병증 그리고 병을 일으키는 형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또 다르니까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보시죠. 자, 강활 한번 쭉 써보죠. 강활, 독활.
이게 나중에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시호. 시호에 따라 되는 게 전호. 다음에 적복령이라고 해서 백복령이 아니라 적복령이라고 했네요. 다음에 차전자. 그 다음에 지골피가 나왔네요. 지골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지왕이 나옵니다. 숙지왕이 아니라 생지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름에 섞여 있던 형계와 방풍이 나옵니다. 이거를 각 한돈씩 해가지고 쭉 쓰는데 이걸 뭐 하는데 어떤 치료냐면은 두통, 두통이라고 했어요. 두통. 그 다음에 우리 소양병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열왕래. 여기는 한열왕래. 한열왕래 두통. 이 소양인의 감기의 표혈병 중에서 이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소양인은 뭐 때문에 힘들다? 열이 확 올라오는 게 힘들다고요. 근데 그게 작용을 하는 게 이 두통이에요, 두통. 열이 확 올라와서 이게 어느 부분을 넘어서면 두통이 느껴지는데 이러면은 제대로 이제 몸이 더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증으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보이면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소양이는. 두통이 느껴지면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열이 이제 제대로 오르기 시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두통, 감기에서 이제 두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열왕래는 이제 그 다음이잖아요. 소양병은 태양병 지나서 이제 소양병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감기의 오한 발열을 지나서 오한이 먼저 생기겠죠. 오한이 먼저 생기고 발열도 그 다음에 생기는데 그 다음에 두통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일단은 이거는 소양이나 감기에 처음부터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로 가면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양병증으로 가게 되면은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형방패독산이 바로 이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방패독산 기본적으로 소양이는 뭘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처음에 신경을 써야 할 게 무조건 열을 내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열을 내리는 거. 무조건 열을 내리는 그런 게 이제 패독산이 감기약이잖아요. 감기약인데 주로 이 열에 중점을 둔 감기약이에요. 뭐 이거 말고 이제 백호탕이 있는데 백호탕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보시고. 근데 어느 분들 보니까 패독산을 감기약으로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게이탕, 마왕탕을 잘 안 써도 패독산은 감기약으로 많이 쓰더라고. 자, 어쨌든 이거를 동무가 소양인한테 맞춰 놓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지골피, 생지왕 이런 부분 포함을 시키는 게 동무가 소양인한테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패독산이라고 하는 거는 형방패독산은 경험약방 두 번째 보시면은 누가 만들었다? 공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내놨어요. 그거를 동무가 약간 수정을 한 거예요. 공신이 내놓을 때는 공신이 내놓은 걸 우리가 하기 전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냥 패독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 공신 아래쪽에 경험약방 두 번째에 형방패독산이 있고 그 아래쪽에 패독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패독산, 그 다음에 동무가 생각하는 패독산. 동무가 생각하는 패독산은 이건 다른 책에 있던 거예요. 초본본에 있던 건데 어쨌든 그 두 번째 거만 보십시다. 패독산 보입니까? 패독산을 한번 가보죠. 패독산을 보면은 강활, 독활, 시호, 전호, 적복령 그리고 뭐였어요? 지각, 길경, 청궁, 감초 그 다음에 박하, 조금
이게 일반적인 폐독산이었어, 원래. 그리고 그 적응증은 뭐였냐면은 그 위에 나오는 거예요. 공신이 얘기한 그 위에, 그 위쪽 칸에 치, 상한시기. 상한시기는 뭐예요? 계절성 감기, 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열, 두통, 한강, 목이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지체통이 있고, 하는, 그러니까 감기, 열증이 좀 더 심하게 다가오는 감기를 하는 게 원래 폐독산이었다고요. 거기에다가 원래 폐독산인데 인삼을 섞으면은 인삼 폐독산이고 인삼을 안 섞으면은 그냥 폐독산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던 거였는데 그거를 특별하게 공신이 현계수와 방풍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현계수와 방풍, 현계나 현계수나 수는 뭐예요? 이삭을 얘기하는 거. 우리 벼이삭, 보리이삭 있잖아요. 그 이삭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현계는 이삭만이 아니라 전체를 포함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현계와 방풍을 집어넣으면서 획기적으로 이 개념 개선을 한 게 이제 공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소양인한테 맞게 바꾼 게 이제 동무의 그 폐독산인데 동무는 이걸 가지고 야 여기에는 소양인한테 맞지 않은 약재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 뺐어요 그걸. 그게 뭐냐면은 지각, 길경, 천궁, 인삼, 감초. 천궁, 인삼, 감초 이건 누가 주로 쓰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소민들이 쓰던 거잖아요. 소민들이 쓰던 거예요.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지각, 길경 이런 거 아마 태음인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뺐다고. 소양인의 이런 것은 두약, 약을 좀 먹는 그런 거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아마 뺐을 거예요. 동무는 이 형방폐독산을 우선 아주 초본권에 나온 거는 그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아래쪽에 보시죠. 폐독산에 동무의 폐독산 나와 있죠. 자, 강활, 독활, 시오, 전호, 적봉령, 차전, 적봉령까지는 맞네. 적봉령까지는 똑같이 했고 거기다 대고 빼야 할 건 다 빼버리고 뭘 집어넣느냐면은 차전자, 목통, 생지왕을 집어넣었어요. 생지왕. 그 다음에 방풍 현계는 그 있죠. 현계는 좀 그 분량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현계도 다 집어넣었잖아요. 자 여기에 차전자, 목통, 생지왕을 집어넣었어요. 차전자, 목통, 생지왕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생지왕은 여기에서 이제 그 지왕을 많이 씁니다. 소양인에서는 두 가지로 써요. 생지왕하고 숙지왕을 씁니다. 숙지왕을 어떻게 쓰지? 숙지왕을 이렇게 쓰는데 숙지왕은 음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음하는 약재 중심이잖아요. 보음 똑같이 열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역할을 해주죠. 얘는 보음 역할을 해주고 생지왕은 열을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청열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 생지왕을 써요. 그러니까 생지왕이 들어간 약재들은 이거는 보음 쪽보다는 열을 지금 당장 내려주기 위한 그러한 걸로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양인의 약재 중에 생지왕이 들어가기도 하고 숙지왕이 들어가다 하는데 이게 보음 쪽을 포커스를 두고 쓰는 약재구나 아니면은 열을 내리기 위한 쪽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일단 지금 감기에 걸려서 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보험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열을 직접 빼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지왕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생지왕이.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죠. 자 이렇게 동무는 폐독산을 쓰면서 여기에다가 다양하게 가감을 했어요. 그 아래쪽에 석고폐독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석고폐독산은 석고가 아까 뭐 하기 위해 쓴 거죠? 석고는 굉장히 찬약이라고 했죠. 열을 확 빼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석고를 2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석고폐독산이 되는데 이거는 운기와 합질에 열이 되게 많고 한이 작은 그런 점 열을 급히 내려야 할 용도로 이걸 쓸 때 석고를 2돈 넣어서 썼다 이런 거고 그 아래쪽에 시오를 넣은 경우도 있어요. 시오도 역시 열을 빼주게 시오는 주로 간의 열을 빼는 용도로 쓰죠. 시오는 그래서 시오 폐독산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열을
확 빼주기 위해서 썼고요. 그 세 번째 목통 폐독산이 있죠. 목통, 저령과 목통을 한 돈씩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목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통을 조금 더 썼다는 얘기겠죠. 저령과 목통을 한 돈씩 써가지고 부종 치료를 썼어요. 저령은 소변에 쓰는 약재잖아요. 저령 소변에 쓰는 약재고, 그리고 이 소변에 주로 많이 쓰이는 약재가 복령, 그 다음에 목통,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아니다. 많이 써요. 소변이 나오게 해서 이런 걸 쓴다고요. 특히나 이 목통은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방광하고 소장인데, 방광하고 소변이 나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방광 자체도 있고, 방광 자체에도 열이 있으면 소변이 잘 안 나가고, 그 소변을 만들어주는 게 소장이잖아요. 소장이 열이 있었어도 소변이 잘 안 나가고 해서 소장 쪽에 열을 빼주는 역할을 이 목통이 해요. 그리고 소장의 표리관계로 있는 게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심장의 열도 같이 빼주는 게 이 목통이에요. 목통은 소장의 열 빼고, 거기에 반대쪽에는 심장의 열도 빼고, 심장이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쪽은 폐, 기관지 쪽의 열이에요. 열을 전달하는 거야. 이 폐와 기관지의 열, 담도 역시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게 목통입니다. 그 다음에 방광 쪽에 열을 빼는 거는 방기라고 하는 게 있대요. 방기. 이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방기라고 하는 거는 이 방광 쪽에 열을 빼는 역할로 쓰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목통 방기 하면은 소변, 근데 관련된 이제 장부들을 열을 빼가지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부분, 이렇게 쓰는데, 복령이 여기 왜 나와있지? 복령도 이제 이 소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목통, 방기 이런 부분이 다 이 소변 쪽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는 그 목통도 이제 그러한 용도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 적복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적복령을 한번 보죠. 적복령이 그 본초 쪽에 가서 보시면은, 끝부분 심정방의 본초 쪽에 가면은 복령이라고 복령이 어디 있지? 위에서 두 번째. 자, 복령 약성가를 보시죠. 복령은 백복령과 적복령이 있는데, 복령은 맛이 담백합니다. 뭔 맛인지 몰라요. 담백해요. 그 다음에 이규미라고 있어요. 이규미. 규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밖으로 통하는 이 구멍을 이게 왔다 갔다 잘 통하게 해주는 게 복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물을 잘 나오게 해서 이렇게 잘 통하게 해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복령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복령이 이규미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백은 백복령을 나타내는 건데, 백복령은 담연을 없애주는 거다. 담과 그 늘침들 이런 것을 없애주는데 주로 쓰이는 거고, 적복령은 통수, 물을 잘 나가게 하는 데 적복령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나오는 그 복령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복령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런 용도로 옛날에 이제 동무가 썼던 폐독산의 적복령이라고 명시해서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이뇨와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차전자도 마찬가지고 목통도 그렇고 이런 용도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는 열을 내려주는데 이뇨와 관련된 것도 역시 포함을 시켜주고, 열 자체도 내려주는 약재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음인을 할 때 어떤 걸 잠깐 배웠냐면은, 소음인의 이뇨를 위한 약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주로 뭐냐면은 관중탕들이 소음인 이뇨를 위해서 쓰였어요. 관중탕이. 그래서 적백, 하옥, 관중탕 이런 게 소음인의 이뇨를
통해서 속을 편안하게 해준 거라고 배웠어. 그러면서 어떤 게 나왔냐면 소양인의 이뇨를 위한 약재들이 뭐냐면은 강활, 독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형계, 방풍, 택사 뭐 이런 것들이 복령 이런 것들이 소양인의 이뇨약이다 이렇게도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열을 빼주는 것과 이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약이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폐독산. 근데 이 폐독산을 신정방에 나오는 폐독산하고 약간 달라요.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 뒤에 신정방의 폐독산을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목통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목통 대신에 지골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골피. 왜 지골피일까? 뭔가 이제 동무가 생각이 있어서였을 거 아니에요? 지골피라고 하는 약을 보십시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중간쯤에 자, 지골피는 차갑다 그랬어요. 한하고 능해기한다. 야, 지골피도 차가운데도 해기를 해주네. 땀을 살짝 내주면서 풀어줘요. 그 다음에 증한이라고 했어요. 증한. 증한은 찔 증자잖아요. 증한은 이거는 증은 대개 골증을 얘기를 해요. 골증. 땀이 나면서 이 뼈에서 후끈후끈한 열기가 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증. 골증은 대개 언제 생기냐면은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그때 음이 부족하고 혈이 부족하고 내가 정도 부족하고 진음이 부족할 때 내가 그게 뭐 너무 과로를 했거나 너무 방사를 많이 했거나 이럴 때 내 마지막 남은 힘조차 부족할 때 나온 게 이제 그 허로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때 골증이 생겨요. 골증. 하여튼 이러한 골증에도 쓰고 그 다음에 열혈 그러니까 혈열에도 쓴다는 얘기고 강음 이랬죠. 이거는 이제 음을 보해준다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골피가 바로 이러한 용도로 쓰는 거다. 그래서 골증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골피하고 목단피, 골증. 유한골증의 지골피, 무한골증의 목단피, 뭐 그렇게 얘기하더만. 골증에 하여튼 그거는 그냥 있다고만 하고 지골피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요. 지골피가 되게 차가운 약이고 음을 보하고 골증, 허열 또는 이런 허로에 의한 그런 열증 이런 것을 치료하는 용도로서 지골피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무가 생각하는 폐독사는 이뇨 쪽보다는 그 역할을 조금 줄이고 열을 내리고 음을 보하는 쪽으로 조금 지골피의 역할을 그 폐독산을 좀 이렇게 좀 바꿨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열을 내리는 쪽으로 좀 더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무의 마지막 완성된 폐독산이 바로 이 형방 폐독산입니다. 이거는 소양인의 초기 감기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양증, 태양 상풍증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은 한열 왕래하는 소양증까지 쓸 수가 있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